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올릴 때 분명 연기금의 역할도 분명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 한 달간 뭘 샀는지 그걸 보면은 좀 더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이제부터 다시 상승을 해주는 걸까요? 어제 미국도 좋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상승. 자, 금요일이니까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엄청나게 안정된 물가가 나타났다고 해요. 조금 왜곡되었다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긴 했으나 그럼에도 증시는 일단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도체도 마이크론의 호재에 힘입어 상승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빠르게 보자면은 일단 트럼프는 대마초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대마초는 헤로인, LSD와 같은 1급 규제 약물이었지만 이제는 상급 약물로 재분류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마초의 임상 연구, 의료용 대마초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왔지만 대마초 관련주는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곧 연준 의장을 뽑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후보 3명에서 4명 면접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롬 파월이 내년 5월까지가 임기가 만료되죠. 그 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타코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밀 수 있는 사람이 꼽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강하게 나타날지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일단은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주와 원자로 이야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 방위를 위해 우주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주에 뭘 할 건데 핵무기와 핵발전 원자로를 배치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2028년까지 74조 원의 최소 추가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달 표면 원자로는 2030년까지 발사 준비 완료가 목표이며 2030년까지 달 전초 기지를 건설할 기반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주를 누가 먼저 개척하느냐 그러한 전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우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불기둥을 뿜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템베거 섹터인 핵융합 관련주가 오늘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핵융합 또 오른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트럼프에 관련된 회사죠. 이 회사가 핵융합 분야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 기술 개발 업체인 TAE 테크놀로지스랑 합병을 한다고 해요. 참고로 이 기업은 핵융합 관련 기업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핵융합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고 자, 그렇다면 공부해봐야겠죠. 핵융합이 도대체 뭔데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에 대해서 조금 깊게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융합은 무한한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저 위에 뜨거운 태양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작게 지구에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쉽게 말해서 가벼운 원자 2개를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게 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자 2개, 수소가 헬륨으로 합체가 되는 게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수소 하나랑 수소 하나가 부딪혀가지고 헬륨이 되면 그게 바로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수소 2개가 부딪혀서 헬륨으로 바뀔 때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무게가 줄어들 때 어마어마한 빛과 열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요 식이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뭔 소린지 아마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자핵 2개가 있습니다. 원자핵 2개가 부딪힌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 자석 있죠? 자석 N극과 N극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부딪히려면 엄청나게 큰 힘을 꾹 눌러야지 서로 붙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계속 밀어내려고 막 난리치는 거 아마도 기분들 옛날 생각 나실 텐데요. 그런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둘 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서 엄청 미친 듯이 밀어내는데 이거를 부딪히게 하려면 엄청난 속도로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석 두 개를 부딪히려면 엄청난 힘으로 꾹 누르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핵 두 개가 부딪히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수소가 2g이고 삼중수소가 3g이에요. 요 두 개가 부딪혀서 합쳐지면은 헬륨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헬륨의 g은 몇일까요? 당연히 5g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무게가 4.993, 이런 식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야, 나머지 어디 갔어? 또 튕겨나갔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봤을 때 아니 근데 뭐 되게 적네, 0.007g, 이 정도면은 뭐 그게 에너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인슈타인께서는 그게 엄청난 에너지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E는 mc 제곱 요 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E는 에너지를 말을 하죠. 그리고 m은 질량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0.007, 요 작은 질량이 되고, 그리고 그거 곱하기 뭐라고요? c, 빛의 속도, 그리고 그걸 제곱한 걸 곱하는 게 에너지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식을 보면은 m, 질량, 야 이거 너무 작네, 이거 에너지 얼마나 나오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빛의 속도가 뭐라고요? c라고요, c.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 두 개가 부딪히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속도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곱으로 해버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서 발생된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소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꽉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핵융합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이길이 뭐 오케이 뭐 이해했어,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바로 부딪히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융합을 하려면 엄청난 속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 속도를 만들려면은 1억도의 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억도 사실 뭐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지구상에는 1억도를 버틸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지 않겠죠.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아예 방법이 없네, 뭐 어떡할 거야, 1억도 만든다고 해도 다 녹아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천재가 등장합니다. 아니 근데 야, 1억도 만든 다음에 그냥 공중에 띄우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는 헛소리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걸 또 성공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바로 토카막이라고 말을 하고요,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해서 1억도짜리 불꽃, 플라즈마라고 말을 하는데, 이를 공중에 띄우는 기술을 발명을 해냅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기장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리고 1억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상태를 100초 이상 유지해서 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얘기도 확인할 수 있죠. 이조차도 엄청난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초전도체가 나타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테마주를 10배 이상 올랐던 초전도체. 도대체 그거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초전도체의 특징은 저항이 0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구리 전선은 저항이 아무래도 존재하겠죠. 당연히 1억도짜리 불꽃으로 만드는 엄청난 전기, 그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전선이 그냥 녹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되니까요. 그리고 또 뭐 이거를 뭐 해결을 했다, 그걸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기껏 저항 때문에 열심히 만든 전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효율이 나빠지니까 핵융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구리전선이 아니라 초전도체가 등장하게 되면 저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아무리 많이 흘려보내도 버틸 수 있게 되고, 또 저항이 없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도 굳이 크게 만들 필요 없고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언제 상용화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기대에 가면 최소한 10년 뒤 2035년부터 2040년 그때쯤 시범 발전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주 벌써부터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기대감만 존재하는, 조금은 꿈을 많이 먹고 사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련주 우리나라에서 오늘 많이 오른 기업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설명드리자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기업들은 뭐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 그냥 오늘 많이 오른 기업들, 거래량 나온 애들, 그 친구들만 뽑았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진파워입니다. 자, 이 친구는 핵융합의 핵심 원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수소죠.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비스입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시스템을 수주한 바 있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비추로 넥스텍, 얼마 전에 상장했던 기업이죠. 핵융합 플라즈마 가속기 등 이러한 것들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늘 관심을 받았네요. 다음입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 혹자는 큰 악재다라고 말했던 일본 금리 인상.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악재는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강세장은 더욱더 그렇겠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0.75로 무려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는 악재에서로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곧 나온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장중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오늘 중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찌라시가 등장하면서 계속 주가가 쭉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게 등장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내년은 코스닥의 시간이 될 것, 아마도 기름들 슬슬 예측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올릴 때 분명 연기금의 역할도 분명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 한 달간 뭘 샀는지 그걸 보면은 좀 더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연기금은 이미 11월부터 코스닥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뭘 많이 샀는지 1등부터 13등까지 한번 봐봤습니다. 자, 1등은 바로 S2W라는 기업입니다. AI 플랫폼 AI 보안 관련주고, 그리고 2등은 글로벌 텍스프리, 3등은 RF 머티리얼즈, 4등은 VM, 그 다음부터 TSE, 하나머티리얼즈, 올릭스, 큐리오시스, 로보티즈, ST팜, 세크, 비나텍, 넥스틴, 이러한 기업들을 이렇게 1%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섹터가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절대 금액으로 매수한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절대 금액 많이 산 기업이 뭔가? 올릭스, 로보티즈, 오스코텍, D&D 파마텍, 리가켄바이오, ST팜, 레인보우 로보틱스, VM, 에코프로비엔, 심텍, 이러한 기업들을 연기금이 최근 들어 많이 샀으니까 혹시나 이제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을 더 많이 산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은 이 친구들을 더 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내수 활성화, K엔터에 유리하다. 중국이 내수 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 중국 내수랑 우리 엔터랑 뭔 상관인데 바로 대형 콘서트가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지역에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면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트로베리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중국의 최대 음악 축제 같은 게 있는데 당시 관객이 8만 명으로 지역 전체 관광 수입의 2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일으킨 바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엄청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엔터주에게도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궁금합니다. 일본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객은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그런데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발표한 11월 방일 통계를 보면은 중국 관광객은 56만 명으로 전월달은 71만 명이라 많이 줄긴 했지만 전년 동월이 54만 명이라서 뭐야 작년보다 그래도 늘었네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다 라는 건데요. 아니 길이 그럼 뭐야 한일령 이거 의미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11월 여행객이 많았던 것은 해외여행 특성상 바로 취소하긴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11월 후반부터 예약 취소된 것이 많았다고 하니까 본격적인 영향은 12월부터 나온다고 하니 다음 달에 공개되는 12월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11월 데이터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파두 뻥튀기 상장 기소. 자, 어제 장마감 후 나온 소식입니다. 파두 주주분들 너무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요. 파두의 뻥튀기 상장에 검찰에서 경영진들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파두에 대한 논란을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파두는 23년 8월 그때 우리가 공모주로 만나봤던 기업입니다. 기술 특례를 통해 1조가 넘는 몸값으로 상장했고 그리고 이 기업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뒀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회사였죠.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11월에 발표된 분기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매출이 좀 이상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 매출은 3억원 밖에 안 됐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뭔가 동네 고깃집보다 못한다 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된 거는 바로 증권신고서상 연간 예상 매출입니다.
연간 예상 매출액은 1200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8월이었죠. 8월이면은 사실 뭐 3분기 윤곽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4분기는 뭐 모른다고 쳐도. 그런데 2분기 실적은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1200억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2분기 매출은 5,900만 원, 3분기는 3억 원.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뭐 최근 들어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주가도 슬금슬금 올라와서 그런 논란은 좀 없어지나 했는데, 하지만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24년 3분기까지 발주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이미 파도에 통보를 했었다고 하며, 그런데 파도는 이를 은폐하고 허위로 매출 자료를 제출했다,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럼 이거 증권사도 같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에게도 숨겼다고 하며, 그래서 NH투자증권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파도가 하이닉스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 임원에게 1.8억 상당의 부정 청탁까지 있다, 이러한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파도 결국은 정지가 되었는데, 오늘 오후 6시까지 구체적 내용을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기대분들 중에서도 분명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피해가 크질 않길 바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증시 상승 준비를 해봐야겠죠. 산타랠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